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양말 하다 보면 양말이라는 말이 아주 생소하게 다가오는 경험 다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아주 익숙하고 쉬운 말들이 때때로 아주 낯설고 어려운 말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늘 곁에 두었기 때문에 일상 속에 아주 깊숙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쓸 필요도 마음을 기울일 필요도 없는 이름들. 그동안 그런 이름들을 우리가 너무 함부로 불러왔던 것은 아닐까요? 양말을 아무 생각 없이 양말이라고 기계처럼 부르듯이 가족, 청춘, 사랑 같은 것들을 너무 쉽고 가볍게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요? 양말 하다 보면 양말의 의미나 특징 혹은 생김새에 대해 다시금 골똘히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죠. 우리의 가족과 청춘과 사랑 같은 것들 또한 남발해서 그 의미가 퇴색되어 버리지는 않았는지 자꾸자꾸 되짚어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주 위클리를 시작하며 인사드릴게요. 저는 오늘 MC를 맡은 로키고요. 저와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야기를 듣고 양말을 한 5,000번 생각하다가 게슈탈트 붕괴가 와버린 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빨리 6월이 와서 종강을 하고 싶은 허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녹음 2번째인 레몬입니다. 와, 모두 반갑습니다. 이번 5월은 유독 추운 것 같은데요. 올해는 여름이 4월부터 시작된다는 소리를 어디선가 듣고 다가올 여름에 대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여름이 늦게 오는 듯 합니다. 그래서 요즘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지 좀 혼란스럽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옷을 입고 계시나요? 저는 요즘 유독 날씨가 오락오락 하잖아요. 완전. 그래서 맨날 옷 고르기 전에 베란다 문을 열고 바람 체크. 바람 체크! 를 하고 그 다음에 옷을 고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비가 한 이틀인가 내렸는데 맞아요. 하루를 제가 비가 오니까 춥겠지라는 생각에 긴팔 긴 바지를 입고 알바를 갔어요. 너무 더운 거예요. 습했을 텐데. 진짜. 그래서 그날 제가 기억하기로 저희 동아리 무슨 모임이 있었나? 그랬었는데 옷을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에도 비가 또 왔는데 그러면 어제 더웠으니까 오늘 덥겠지 이러고 반팔을만 입고 긴 바지에 반팔만 입고 나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날. 제가 그때 영화 야외 상영을 보러 가는 날이었어서 아이고야. 비를 맞으면서 봤어요. 심지어 보슬비를 맞으면서 봤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진짜 날씨 맞춰서 입기가 가장 힘든 날씨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모두들 날씨 기온이 엄청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감기 꼭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위클리 청춘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넷째 주 청춘 이슈 3위는 바로 스타벅스의 대선 후보 이름 닉네임 설정 제한 소식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전국 매장에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등 21대 대선 후보의 이름을 닉네임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차별화 전략의 일환으로 매장에서 음료를 주문한 고객의 닉네임을 직접 불러주는 콜 마이 네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예민한 이름들을 닉네임으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막아두었다고 합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정치적 논쟁이 있을 때까지만 블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스타벅스 코리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름 또한 닉네임 제한 조치를 걸어뒀습니다. 닉네임이라고 하니까 각자의 닉네임에 대해 질문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다들 스타벅스에 닉네임을 뭐라고 설정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닉네임이 없으시다면 다른 닉네임과 관련된 에피소드들도 궁금해요. 네. 저는 사실 스타벅스를 자주 가는 편이 아니어서 제 닉네임을 따로 정해서 사용해 본 적은 거의 없어요. 근데 스타벅스를 제외하고서도 사실 독특한 닉네임을 써본 경험이 딱히 없는데요. 네, 대신 인터넷에 재밌는 사례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자기 닉네임을 연예인의 여자친구라고 적어서 불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알바생 힘내세요 같은 문구를 넣어서 귀엽게 장난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아예 발음하기 어려운 외국어 이름을 써서 직원분들을 당황시키기도 하고요. 좀 잔인해. 이런 닉네임 문화가 스타벅스만의 재밌는 포인트가 된 것 같아서 볼 때마다 웃음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인터넷 썰 하니까 생각난 게 얼마 전에 본 건데 어떤 사람이 닉네임을 고객님이라고 설정해 놓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부를 때
고객님 이렇게 불렀어야 했대요. 네. 그 글을 올리신 스타벅스 알바분이. 네. 그래서 그런 썰도 기억나고요. 음. 저는 스타벅스 닉네임도 허쉬인데요. 딱히 특이한 닉네임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은 딱히 해본 적이 없어서 처음부터 계속 허쉬를 사용하고 있는데 주변에 보면 아까 인터넷 썰처럼 웃긴 에피소드가 많더라고요. 제 친구는 처음에 이 닉네임 설정하는 게 불러주는 건지 모르고 어떡해. 애니 캐릭터 이름으로 어떡해. 예를 들면 리바이 아커만 왜 예시한데 리바 약간 저를 보고 말씀하시. 이렇게 지었는데 갑자기 닉네임이 매장 안에 울려 퍼진 거예요. 리바이 리바이 아커만님. 아커만님. 아 그래서 엄청 창피했다고 합니다. 와, 끔찍하다. 저였으면 약간 음료 가지러 가기가 조금 저였으면 그냥 안 먹어요. 그대로 나갈 것 같아. 그대로 나가야 돼. 약간 그냥. 아찔한 그니까요. 얘기더라고요. 진짜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 그니까. 저는 좀 다행스럽게도 좀 평범한데요. 전 어렸을 때부터 해양 생물들을 특히 좋아했었고 지금까지도 특히 좋아하는 동물이 돌고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한시니까 한돌고래로 아. 해놓고 지내고 있어요. 그 외에도 닉네임을 별나게 지어둔 적은 딱히 없는 거고 그냥 대부분 실명이에요. 아니면 뭐 변명을 약간 영어로 비틀어서 설정을 한다든지 하는데 네. 간단이란 이 닉네임 생각해보니까 네. 딱 이야기가 든 게 저는 장래에 개인 유튜브 채널을 좀 운영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상적이고 예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단 조금 더 시의성이 있고 좀 질 좋은 정보를 깔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약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서로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느낌으로 혹시 하말런만이란 채널 아세요? 알죠, 너무 알죠, 좋아해요. 알죠. 그런 느낌으로 좀 재미있으면서도 유쾌한 그런 느낌의 영상들을 좀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커가지고 그러려면 이제 어떤 느낌의 유튜브 채널을 만들지 일단 브랜딩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쵸. 어떤 걸 해야 되지, 어떻게 보여주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신조나 그 정체성 같은 걸 담으면서도 내 이름을 좀 적절히 비틀어서 만들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고 탄생을 했던 게 그 간단이란 닉네임이었거든요. 예전에 그 안 그래도 유튜브 채널을 기획하는 수업을 한번 들었을 때 이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이때 던져둔 아이디어 중 하나였었거든요. 이게 그거를 여기 청춘피디아에서 꽤 유용하게 써먹는 것 같아서 사실 좀 뿌듯합니다. 들릴 때마다 덕분에 이렇게 좋은 분들도 만나게 된 것 같고요. 나중에 꼭 구독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조떼꾸알. 저는 이제 스타벅스를 잘 안 가서 닉네임을 안 쓰는데 이제 아까 사실 제가 대본에 적어놓은 썰이 고객님인데 이게 유명하군요. 허씨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이 얘기 말고 좀 딴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카페 알바생이란 말이에요. 네네. 물론 이제 스타벅스는 정규직만 뽑으니까 알바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만약에 제가 이렇게 닉네임이 있는 카페에서 일을 하면 이런 거 시키면 너무 알바생 입장에서도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막 리바이 아커만 고객님 이런 것도 알바생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알바생도 다 아는데 그게 뭔지. 그래서 만약에 막 하다가 웃으면 웃어서 막 실수하면 어떡해요.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울 것 같아요. 이렇게 닉네임을 쓰는 분도 있고 저처럼 안 쓰는 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스타벅스 닉네임이라는 게 되게 시그니처가 될 만큼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이번 조치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대선 후보 이름으로 닉네임을 설정하는 것을 제안하는 스타벅스의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에는 간단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이번 대선은 전직 대통령이 아주 불명예스러운 일로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일찍 대선이 치러지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들 특히나 날을 세우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맞아요.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에선 좋은 조치라고 생각은 들었는데 저는 이 질문을 듣고 생각했을 때만 해도 좀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거든요. 네. 이게 이미 사람들이 다 같이 날이 서 있는데 그 이름 하나 막아놓는다고 뭔가 근본적인 게 해결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다가도 이 답변을 제출하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네. 막아놓는 게 꼭 필요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금 네. 드는 게 약간 완곡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민초 왜 먹냐님 질문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좀 일부러 좀 많이 화제가 되는 걸 일부러 닉네임으로 해서 좀 안 좋은 쪽으로 막 어그로를 끈다든지 이슈화를 하는 하니까. 그런 식으로 잘못
헛되게 약간 일이 생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좀 짧게 생각했다. 잘 나갔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이렇게 모든 정치적인 요소를 말을 안 하게끔 하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사람들이 자기만의 세상에 좀 고립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되기도 하거든요. 전 사실 삶과 정치가 무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 오히려 막 뭐 날 세워서 이야기를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오히려 좀 다들 솔직하게 터놓고 말하면 말할수록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믿는 편인데 나 이거 좀 부당하다고 생각해. 나 이게 필요해. 너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외면을 했을 거야? 뭐 좀 다 같이 이야기해보자. 이런 식으로 너무 정치를 지뢰 취급하지 않되 다 같이 조금 편안하다기보단 조금 더 감정을 내려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외국, 특히 미국에서는 연예인들도 정치색을 좀 드러내고 특히나 대선 선거 기간 동안에 그런 유세 운동에 참여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그런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런 모습이었다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이게 사실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쉬운 것 같지는 않긴 하더라고요. 허씨님의 의견은 어떤가요? 저도 간따님 의견에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데 일단 하나의 사업체로서 당연한 조치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도 카페 알바생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알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대선 후보 이름에 만약에 논쟁이 생길 만한 말을 덧붙인 닉네임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소리내서 불러야 한다? 그 매장에서? 그러면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아서 이렇게 맡게 된 게 다행인 것 같고 그리고 다만 대선 후보랑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이름을 못 쓰게 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입장에선 다소 네가 뭔데? 그게 뭐라고 내 이름을 아니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진짜 싶을 것 같아요. 곤란하게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이게 그래서 좀 고민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희화화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저도 어느 정도 적절한 조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었던 거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한 학생이 이 대선 선거 유세하는 대선 후보를 이상한 필터를 씌워서 영상을 찍는 거를 뭐라고 해야 되지? 경호원 분들이 막으시는 장면을 제가 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부터 그런 이슈나 장난거리가 시작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애초에 희화화될 수 있는 부분은 좀 막아놓는 게 맞지 않나. 왜냐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게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뭐 평생 금지시키는 것도 아니고 선거 기간 동안에만 잠깐 조치를 한다 하면 상황의 특수성이나 현 시점의 심각성, 아까 간단히 말씀하셨던 것 같은 그런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저는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스타벅스 조치가 되게 빠르고 적절했다라고 생각해요. 스타벅스처럼 되게 소비자층이 넓은 브랜드는 정치적으로 뭔가 좀 편향되거나 그런 문제, 이슈가 발생하면 좀 훨씬 불리할 수 있잖아요. 그쵸. 괜히 정치랑 엮이면 이미지 타격이 갈 수도 있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걸 닉네임에 넣을 생각을 한다는 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 뭔가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으니까 조치를 한 걸 텐데 커피 주문하면서까지 그렇게 정치적인 표현을 하는 게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대선 때마다 늘 예민하고 민감한 사회 분위기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항상 저부터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부디 이번 대선 기간은 별 탈 없이 흘러가기를 바라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5월 넷째 주 청춘 이슈 2위는 바로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의 합병 소식입니다. 한국 극장가가 관객수 급감으로 장기 부진을 겪는 가운데 영화관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합병에 나섰습니다. 영화산업 침체기에 본원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롯데그룹과 중앙그룹은 영화관 운영 및 영화 투자 배급 사업을 영위 중인 롯데컬처윅스와 메가박스 중앙의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양사는 합병을 통해 기존 극장 및 영화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합병으로 영화 산업의 경쟁 구도를 완화해 산업 안정화에 기여하고 상영 배정 편중을 해소해 한국 영화의 다양성 확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영화관에 가기보다 집에서 OTT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꼭 가야 하는, 자주 가게 되는 영화관이 있다면 어딘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영화관을 가게 되면 네. 지역 영화관을 애용하는 편인데요. 음. 제가 파주에 사는데 파주에는 명필름이랑 헤이리 시네마라는 곳이 있어요. 네. 독립영화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독립영화관들은 그 공간 자체만으로 약간 충만한 느낌을 준다 해야 하나? 그쵸, 그쵸. 입구부터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간이라는 느낌이 확 느껴져요. 맞아요. 맞아. 게다가 포스터존을 가면 각종 영화뿐만 아니라 지역 소식들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나의 문화 혹은 지역 소통 창구가 된 느낌인데요. 그래서 자꾸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제 메가박스 리클라이너관을 좀 오. 좋아하는데요. 음흠. 딱 한 번밖에 안 가봤어요, 사실. 근데 왠지 좀 특이한 거를 언급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좌석이 일단 엄청 넓고 그리고 거의 눕는 자세까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영화관에 따라서는 좀 화면이 높은 곳에 있다고 느껴지는 곳들이 있는데 그럴 때 좀 이렇게 좀 기대서 목을 좀 편하게 하고 보면은 좋을 것 같아서 되게 편했다라고 느꼈고 그리고 좀 저는 야외 상영을 좋아하는 편인데 뭐 되게 많잖아요. 아트나인도 있고 그리고 맞아. 뭐 에무 시네마처럼 있는데 와 밖에서 보면 진짜 감성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 좋아하는 영화가 있으면 만약에 야외 상영 잡혀 있다 이러면은 좀 봤던 것도 또 보려고 가고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서비스 좀 특이한 거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리클라이너나 야외 상영 같은 것들이 OTT에 비해서 영화관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이런 거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비교적 평범한 곳인데 네. 김포공항 롯데시네마를 자주 가는 편입니다. 김포 네. 네, 여기가 저희 집 근처여서 네. 되게 위치도 괜찮고 스크린이 되게 큰 관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무대 인사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영화관이 좀 작으면 몰입이 잘 안 돼서 스크린 큰 데를 되게 선호하는 편인데 네. 여기가 딱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영화 뒷북을 좀 자주 치는 편이라서 개봉하고 꽤 지나서 막판에 보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꽤 오래 상영해주는 편이라서 그 점 때문에도 이곳을 자주 가는 편인 것 같아요. 좋네요. 저도 아까 허씨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독립영화관 하나를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네. 제가 가장 자주 가는 영화관은 광화문 인근에 위치한 시네큐브라는 독립영화관이에요. 저는 고등학생 때 영화과를 가겠다는 결심을 한 뒤로 뭐라도 많이 좀 보고 싶어서 영화관에 닥치는 대로 다니곤 했었는데 네. 이제 CGV 같은 대형 영화관은 티켓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맞아요. 고등학생한테는. 맞아요. 조금이라도 용돈을 아껴보려고 독립영화관을 간 거였는데 그때는 시네큐브가 평일에 한 6,000원 정도였거든요. 지금은 평일에 10,000원 정도 좀 오르긴 했는데 그럼에도 꼭 극장에서 보고 싶은 영화가 개봉을 하면 저는 시네큐브 티켓을 우선 끊는 편이에요. 되게 분위기가 조용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공간 자체로 완성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맞아요. 영화가 다양한 그 독립영화를 상영을 해주는 것도 있고 또 기획전을 여러 가지 열어주는 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고레다 히로카즈 기획전이 열려 있는 걸로 아는데 가야 돼. 제가 지금 괴물 중독이라서. 괴물 보셨군요. 네. 아마 지금 그 고레다 히로카즈 그 기획전에서 다 하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저도 소식 들었어요. 시네큐브에서 한다고. 맞아요. 저는 어느 가족을 너무 좋게 봤었고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그런 약간 휴머니즘을 가득 채운 영화를 해주시는 분이라서 맞아요, 특히 맞아요. 좋아하는 일본 맞아. 감독님이어서 너무 좋아. 네, 그래서 이번 빨리 종강을 해야 그걸 좀 열심히 다닐 수 있는데 맞아요. 아쉬운 요즘이고요. 이런 식으로 기획전 여러 가지 열리면 일관된 주제 영화들 여러 편 몰아서 볼 수 있는 등 되게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속물적이지만 제일 큰 장점은
영화를 보고 나면 포스터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중요하죠. 저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유일하게 모으는 굿즈가 영화 포스터거든요. 네. 이게 독립영화관이다 보니까 팝콘을 못 먹는 게 사실 좀 가끔씩 땡길 때 있잖아요. 막 맞아요. 약간 씹으면서 보고 싶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게 상당한 단점이긴 하지만 이게 영화의 성격에 따라서 너무 그 정적인 영화를 보게 되면 약간 그 파샥파샥하는 소리가 되게 많이 신경 쓰일 때도 있기 때문에 장르에 따라서 선택을 하기 좋은 그런 고요하고 담백한 매력이 있는 그런 작은 영화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독립영화관만이 주는 매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요. CGV나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매니아들이 존재하는 작은 독립영화관들도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의 합병으로 영화 산업에 큰 변화가 따라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합병으로 인해 특별히 기대되는 점이나 우려되는 점이 있을까요? 저는 메가박스랑 롯데시네마가 합병하면 리클라이너 관이 좀 많아질 것 같아서 그건 진짜 기대가 돼요. 이미 리클라이너 관이 많은 것 같긴 한데 가격도 너무 비싸고 굳이라는 생각 때문에 아직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네. 근데 합쳐지면 경쟁도 생기고 규모도 커지니까 리클라이너 관 가격이 좀 내려가거나 혜택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요? 그건 좀 기대가 되네요. 네. 근데 걱정되는 건 리클라이너관 같은 프리미엄 상영관이 너무 늘어나면 일반관이 줄어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너무 그냥 가볍게 보러 가고 싶을 땐 좀 불편할 것 같고 가격도 가뜩이나 높은데 전반적으로 가격대가 올라가진 않을까 살짝 걱정이 되네요. 저도 정확히 딱 그 이유 때문에 너무 걱정되는 뉴스였어요. 사실은. 저도 전공 이쪽이다 보니까 저는 이번 이슈가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이야기하기에 일단 영화관 크게 대중영화관을 세 개로 꼽았을 때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이 각각의 특징을 좀 살펴를 보면 CGV가 일단 지금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대중영화관이고 이제 뒤에 CJ가 있단 말이에요. 강력한 자본을 기반으로 배급망도 제일 탄탄한 영화관이기도 하고 이게 기반이 탄탄하다는 게 이제 VR 체험관이나 이제 용암핵처럼 좀 아예 진짜 거대한 걸 무기로 하는 그런 영화관 같이 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에 되게 용이한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신 이제 메가박스는 좀 출발은 좀 늦은 편이었는데 이제 메가박스가 하위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술 영화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같이 운영을 하면서 다른 두 회사랑 좀 차별화를 하는 게 이런 약간 젊은 감수성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영화 자주 보는 친구들은 그 메가박스 특유의 그 오리지널 티켓 모으러 다니는 친구들도 되게 많거든요. 소장 가치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롯데시네마는 이제 CJ랑은 약간 반대로 생활 밀착형 기업인 롯데를 뒤에 두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친근하고 대중적인 느낌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롯데다 보니 롯데 백화점이나 마트, 롯데몰 같이 많은 인원이 좀 드나드는 복합몰에 같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더 다양한 사람들이나 이제 가족 단위의 사람들이 타겟으로 두고 전략을 펼치는 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가장 타격이 컸던 곳이 롯데시네마가 아니지 않았을까 싶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하기에는 롯데시네마가 좀 정체성이 애매하다고 생각이 그쵸. 많거든요. 맞아요. 뭔가 묘하게 내 주변에 없고 뭔가 보러 갈 일이 없고 굳이 가자면 난 CGV 가거나 재개봉해주는 메가박스 갈 가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선택하기가 되게 애매한 영화관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서 아예 좀 차별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아예 그냥 합쳐버리더라고요. 맞아요. 둘이서. 그래서 둘이 합치면 일단 절대적인 극장 수는 CGV를 한창 앞지를 만큼 늘어나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제 둘이 합쳐져서 오히려 이쪽이 너무 커져버리면 이제 견제 대상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네들이 미는 영화만 이렇게 밀기 시작을 하면 작게 배급을 하고 있는 그런 영화관들의 성공 사례가 점점 줄어들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이번 뉴스가 그렇게 기쁘게 들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 레모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눈치 볼 사람이 없어지니까 더 열심히 티켓값을 올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전 마지막으로 메가박스가 재개봉 맛집이어서 되게 자주 가는 편이었는데 과연 그 상업성보다는 예술성을 좇아서 지킬 수 있었던 이 특색을
계속 쭉 유지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입니다. 맞아요. 와 진짜 전문가 교수님 오신 것 같은데요. 저도 진짜 재개봉을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해줄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메가박스의 정체성을 좀 더 살리는 쪽으로 합병이 진행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특히 좀 저는 웃긴데 이거 앞에 분이랑 너무 비교되는데 아니요, 팝콘 진짜 중요해요. 메가박스에 더블 캐러멜 팝콘이 있단 말이에요. 오, 이게 일반 카라멜 팝콘보다 더 달아요. 거의 2배 더 달아요. 그래서 엄청 그 당 떨어질 때 막 이제 영화관 딱 들어가서 이제 팝콘 뭐 먹지 할 때 딱 이게 확 땡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살아남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리클라이너 관도 아까 레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더 규모가 많아지고 더 많이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실 CGV가 압도적으로 현재 점유율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근데 메가박스를 좀 더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라서 합쳐져서 더 많은 상영관을 갖게 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저한테도 메가박스는 특정과 굿즈를 잘 내주는 덕후를 잘 아는 영화관이라는 인상이고 그에 비해 롯데시네마는 그런 쪽으로는 진짜 크게 특징이 없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둘의 합병이니까 기대가 되면서도 메가박스의 색깔마저 사라져버리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역시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번 합병이 영화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부디 좋은 영향을 더 끼칠 수 있기를 희망하게 됩니다. 뭐니 해도 영화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건 바로 관객 수잖아요. 그렇죠. 영화관이 지금보다 더 관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영화관 찾는 분들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잖아요. 집에서 편하게 볼 수 있는 콘텐츠들이 너무 많아졌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재미있는 영화 상영하니까 오세요. 이런 방식만으로는 관객을 다시 끌어들이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관만이 줄 수 있는 경험, 뭐 예를 들면 큰 스크린과 현장감 넘치는 사운드, 그리고 극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몰입감 같은 요소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는 너무 상업적인 영화만 반복해서 길게 배치하는 것보다는 독립영화나 좀 다양한 장르의 작품도 함께 편성하면서 관객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영화관에 가면 집에서 볼 수 없는 뭔가 특별한 걸 경험하고 싶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저도 레몬님이랑 비슷한데 저는 영화관들이 하나의 돌파구로 콘서트나 스포츠 중계를 생각했는 게 참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OTT 시대에서 영화관은 결국 그럼에도 영화관에 와야 할 이유를 제시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럼에도 경험을 위해 소비하는 사람들만한 타겟이 없잖아요. 앞으로 영화관이 나아갈 길은 어쩌면 상영관이 아닌 하나의 체험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강남 메가박스에서 진행했던 낮잠 상영관이라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상영관에서 영화가 아닌 힐링 음악을 틀어주고 관람이 아닌 휴식 및 수면을 권장하는 이벤트였어요. 되게 특이해서 기억에 남는데 이처럼 영화가 아닌 영화관이라는 공간 자체로 어필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겠다 싶더라고요. 신박하다. 저는 이제 낮잠 영화관 너무 가보고 싶은데요 지금? 잠이 오나 봐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영화관을 이미 많이 찾고 있는 진성 고객층들을 위한 콘텐츠보다는 그동안 방문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새롭게 끌어들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진짜 그냥 완전 머글들? 그냥 완전 일반인들? 그러려면 아무래도 상영하는 영상의 분야를 다양화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뭔가 좀 콘서트 실황 중계나 스포츠 경기 중계처럼 뭐 좀 더 다양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무대 인사나 굿즈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미 영화관을 많이 찾고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맞아. 사람들, 호시님 같은 여기 계신 사람들 같은 사람들은 이미 다 많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맞아. 좀 진짜 찐 머글들 평범하고 이러면 우리가 평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좀 오타쿠 기질이 없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면
그런 사람들을 저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영상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저도 사심으로 하나 얘기하자면 재개봉, 굿즈 이런 거 막 포스터 퍼주고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좋죠. 지난주 거 포스터 이번 주에도 그냥 달라고. 진짜 왜 안 아니, 주는데? 재고가 남아 있는데 안 줘. 왜안 줘? 재고 그러니까. 남아 있는 게 보이는데 안 줘. 그러니까요. 차라리 돈 주고 살 거니까 달라고. 그냥 티켓값 한 번 더 낼 테니까. 낼 테니까. 그래. 제발. 포스터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진짜로. 진짜. 너무 아쉬워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사실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여러 가지 방책을 쓰는 것도 좋지만 저는 정말 솔직하게는 일단 티켓 가격을 내리는 게 최우선이지 않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코비드-19 사태로 OTT 시장이 엄청나게 확대가 되면서 이제 재밌는 거 보고 싶은데 극장 가야겠다의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되어버렸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때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티켓값을 올려버리는 바람에 이제 일반 대중들은 이게 가족 단위로 한번 가기 시작하면 거의 10만 원 우습게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팝콘, 뭐 자릿세,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은 그래서 나 같아도 안 가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요즘인데 그래서 이후에 영화관이 이 사태가 쭉 계속되면 아예 진짜 진또배기 영화들을 보고 싶어하는 소수의 흔히 시네필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위주로 돌아가는 영상 미술관이 될 거란 예측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극장보다는 영화에 조금 더 초점을 둬서 이야기를 해보면 요즘 상영되는 이런 상업 영화들이 다양한 사람들의 니즈를 만족하고 있는가 하면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진짜. 저는 그 상업 영화 했을 때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베테랑이나 범죄도시 같은 그런 저는 이 장르가 정말 뭔지 모르겠는데 범죄 오락물이라고 부르는 그 장르 맞아.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영화에서 상업적으로 내세우는 이 장르들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이제 꼭 사람이 잔인하게 이제 회쳐지고 죽고 막 경찰이 나와서 이거 때려 부수고 이래야만 과연 사람들이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 다른 길을 그냥 궁리를 안 하고 싶은 건 아닐까? 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전에 한 10년 전 영화였던 왕의 남자가 순전히 작품성으로 승부를 봤던 이런 영화들이 입소문만 타서 천만 찍고 이런 역주행하는 케이스들을 보면 일단 아직까진 사람들은 재밌으면 영화관을 찾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시점이 이제 극장에서 사람들을 이제 끌어모으는 시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저는 전공 이쪽이다 보니까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이제 관객들이 요즘 어떤 이야기 듣고 싶어 하는 건지 그리고 진짜 영화관에 걸리는 영화들이 줄 수 있는 강렬한 심상들은 어디서 기인을 하는 것인지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막 먹혔던 것도 하고 그냥 프랜차이즈 뭐 마동석이 나와서 사람들 부수면 뭐 좋아하겠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좀 궁리를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관객들이 영화관을 다시 찾게 만드는 건 좋은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가끔은 예전에 그 복작복작하고 왁자지껄했던 영화관의 분위기가 그리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영화 산업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쳐볼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5월 넷째 주 청춘 이슈 1위는 바로 대학축제 혼마존입니다. 대학가의 봄축제 기간이 시작된 가운데 대형 카메라를 들고 연예인을 촬영하는 이른바 혼마들이 캠퍼스로 들이닥치며 크고 작은 논란들을 낳고 있습니다. 한국판 파파라치 격인 혼마는 홈페이지 마스터의 줄임말로 직접 촬영한 아이돌 등의 사진을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팬을 말하죠. 이들은 사진을 팔거나 관련 굿즈를 제작 판매해 적잖은 이익을 거두기도 하는데요. 축제에 찾아오는 혼마 등 외부인에 대해 학생들이 시야를 가린다 등의 불만을 제기하며 이달 축제를 했거나 할 예정인 상당수의 학교가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려대와 경희대, 세종대 등은 관람석의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거나 외부인 구역을 별도로 마련했고요. 성균관대 인문사회과학 캠퍼스의 대학은 관람석 내에 대형 카메라와 삼각대 등의 반입을 금지한 상태예요. 15일부터 축제가 열리는 한국체육대학교의 경우 아예 혼마 구역을 따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선 인기 가수의 공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대학 축제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즘 완전히 축제 기간이잖아요. 저는 이제 고학년이다 보니 저희 학교 축제에 가지는 않았는데요.
요즘 핫한 키키, 뭐 루시, 백예린, 박재범 등등 되게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뭔가 이번에 유독 밴드가 되게 여러 학교에 올라오는 것 같은데 확실히 밴드 붐이 오긴 왔나 봅니다. 저는 안 갔지만 다들 각자 재학 중인 학교 축제에 가장 진심이지 않을까 해서 각자 축제에서 가장 기대되는 것이 뭔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 학교 일정들을 찾아봤는데 이미 축제를 했더라고요. 저 그 주변 친구들이 축제 했었는데 갔었어? 하니까 그제서 우리 학교에서 축제를 했었다고 하고 알아버린 그런 케이스였는데 라인업을 이거 답변을 달려고 찾아를 보니까 최연아 씨도 오고 하이키, 뭐 카더가든 등등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했고 특히 저희 과 예나 씨 좋아하는 학우 분들이 많은데 신나가지고 가는 거를 목격을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좁은 곳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걸 좀 진짜 무서워해서 축제 같은 데를 가려면 진짜 좀 힘을 많이 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소속이 세종 캠퍼스 소속이라 평상시에는 좀 한적한 약간 시골 분위기를 즐기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학기에 한 강의 정도는 서울캠에서만 열리는 강의를 듣고 싶어서 우리가 익히 아는 그 홍대로 등교를 하거든요. 와 근데 갈 때마다 정말 진짜 그 지하철에서 나오자마자 와 진짜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오늘도 그러셨겠네요. 그 월요일마다 학교를 가긴 하는데 진짜 갈 때마다 그 에스컬레이터에 사람이 이제 쫙 줄 서 있는 거 보면 수업 언제 끝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러한 이치로 그 학교 축제는 이제 갈 기회도 없을 뿐더러 다시 학교를 간다고 해도 안 가지 않을까. 맞아. 이미 노래를 즐기고 싶은 거라면 다른 공연은 충분히 가고 있는 데다가 앞선 이야기했듯이 과연 대학 축제에 연예인들이 오는 식으로만 이루어지는 방식이 과연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저는 했었고요. 대신에 저는 아예 입장을 바꿔서 축제 부스 운영해보고 싶긴 했었어요. 요즘 축제에서는 그 동아리별로 특색 살려가지고 뭔가 만드는 부스를 많이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수업을 친해진 동기 언니가 그 의류 제작 동아리를 들어가가지고 비즈 반지 만드는 부스를 열었다고 해서 너무 잠깐 놀러 갔었거든요.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언니가 제가 친구다 보니까 원래는 하나인데 약간의 조그마한 비리를 저질러서 2개 만들고 저는 솔직히 너무 재밌어 보였고 좋았습니다. 약간 어떤 거를 만들 건지 기획하고 구상하는 일이면 더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저는 공연보다도 이렇게 축제에서 열리는 학생들이 만드는 이런 이벤트들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재학 중인 학교는 캠퍼스가 2개로 나뉘어 있어서 봄 축제는 미아동에 있는 운정 캠퍼스에서 가을 축제는 도남에 있는 수정 캠퍼스에서 축제를 진행해요. 근데 이제 제가 속해 있는 과가 수정 캠퍼스다 보니 사실 봄 축제를 갈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올해는 꼭 가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아직 안 했나요, 축제를? 네네, 아직 안 했습니다. 아티스트 스포를 보니까 윤마치님이랑 소울님이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뭔가 올해 봄 축제 컨셉이 되게 초록초록하고 이름도 코드 그린이더라고요. 제가 또 나무 잔디를 정말 좋아해서 이런 부분도 기대가 됩니다. 가수분들도 제가 좋아하는 장르의 아티스트 분들이라 차분하게 잘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다닌 학교도 2학기에만 축제가 열려가지고 딱 이맘때 봄 대학 축제 시즌이 되면 약간 허전한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다른 대학들 가수 누구 오나 보고 폰캠 뜨는 거 구경하면서 그 아쉬움을 달래곤 하는데요. 보는 재미가 있는 게 초대된 가수들이 그 대학의 과잠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굿즈 같은 옷을 다양하게 코디해서 오는 게 좀 보는 재미도 있고 참 좋더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가수들의 과잠 코디에 환호하는 만큼이나 그분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과잠을 입으실 것 같은데요. 물론 예전에 비해 학교 축제들이 부스나 이벤트보다는 공연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합니다. 다시 저희 소식과 관련된 얘기로 돌아와 볼게요. 혹시 여러분들은 대학 축제에서 외부인에 의한 불편을 느낀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함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갔던 축제에는 인기 많은 아이돌이 온 적은 없어가지고 약간 대포를 드는 사람들이라던가 아니면 그 가수 촬영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본 적은 없는데 축제 때마다 주로 이 혼마의 존재가 굉장히 이슈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런 외부인들을 막으려고 재학생 인증과 가방 감사를 더 빡세게 하게 되면서 불필요한 불편함을 겪는 재학생들도 생겨났는데 이번에 한국 체대에서 도입한 혼마 구역이 약간 이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 마음인데요. 물론 재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부르는 가수이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가 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막을 수 없다면 차라리 자리를 내주자는 주최 측의 결론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희 학교는 사실 외부인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편은 아니어서 하면서 딱히 불편하다고 느낀 적은 없어요. 근데 다른 학교 축제를 보니까 와, 무슨 유명 아이돌 온다고 몇 시간씩 줄 서 있는 사진을 봤어요. 제 친구는 타 학교 축제 구경을 갔다가 5시간 대기하고 들어간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5시간? 학교 축제인데 정작 학생들보다 외부 사람들이 더 많으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만약 외부인 수가 너무 많아질 것 같으면 뭐 학생들이 먼저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저는 이제 축제를 저학년 때 좀 가고 안 간 지 좀 오래돼서 막 생각나는 건 없는데 이제 같은 학교 다니는 친구 보니까 저희 학교에 남자 아이돌이 온 적 있었어요. 지난 축제인가? 그랬었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새벽부터 팬들이 줄을 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엄청 시끄럽게 하고 새치기 하는 등의 문제가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막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그래서 저도 아무래도 레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학생들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게 축제인데 이게 외부인들 때문에 재학생이 뒤로 밀리는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부인 존을 사실 따로 만든다고 해도 그 자리에 원래는 재학생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거를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내 등록금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맞죠. 그래서 재학생만으로 자리를 채우고 만약에 못 채웠다 이러면 받는 정도. 근데 사실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저희 학교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사람들 받는 그 자리가 완전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 이외 공간, 그러니까 완전 무대 밖에서 만 볼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쵸. 일단 이게 학교 축제잖아요. 본질적으로. 그쵸. 음악 페스티벌 이런 게 아니고. 저도 주변 친구들이 경험을 빌려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서울권에서 열린 학교 축제들은 사람 자체가 워낙 많이 몰리잖아요. 그래서 와, 쓰레기를 너무 아무데나 버린다고 그게 좀 심각한 것 같다고 이야기해준 게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요. 이제 운동장에 막 이리저리 막 그 푸드트럭 쓰레기 있고 음료수 막 그 플라스틱 병 쓰레기 있고 이렇게 널려 있는 게 너무 보기가 불편하고 싫다고 그랬었거든요. 우리한테는 이게 학교다 보니까 소중한 교육의 장이고 어떻게 보면 생활의 터전인데 외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공연장으로 보일 거잖아요. 맞아요. 물론 공연장이랍시고 함부로 여겨도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또 학교 입장에서는 그 입장권으로 수익 창출이 어느 정도 가능할 수는 있다고는 해도 이 출입 자체를 허가를 하려면 그 인파를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을 해두는 게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다고 봐요. 그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서 끔찍한 그 사고가 나는 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봤었고 그쵸. 그리고 애초에 수용 가능한 인원을 미리 추산을 해서 애초에 그냥 정해진 만큼만 받고 저는 촬영 가는 구역을 따로 정해주는 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까 그 쓰레기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 분리수거장을 조금 더 넓게 곳곳에 설치를 하는 걸로 좀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고 요즘 펜타포츠나 이런 좀 거대하게 열리는 락 페스티벌 같은 데 도입되는 것처럼 아예 그 음식을 팔 때 그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에 팔아서 돌려받게끔 하는 반납 시스템이 처음 도입할 때는 좀 번거롭겠지만 그렇게 차차 진짜 좀 진지하게 이런 쓰레기 문제를 고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확실히 학교에서 열리는 축제는 학교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화제성 있는 축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축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 학생들이 더 편안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축제를 즐길 수 있을지 더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대학축제 혼마존 소식을 마지막으로 5월 넷째 주 위클리 청춘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5월은 양말처럼 너무 익숙해졌거나 쉽게 잊어버린 존재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고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네게 되는 달입니다. 우리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우리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기도 하고
비바람을 온몸으로 막아주는 지붕 같은 부모님, 우리에게 튼튼한 꿈과 희망을 심어준 스승님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또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해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버린 과거의 청춘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목소리와 그들의 마지막을 기리기도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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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르는 인생은 제법 편하고 가볍고 즐거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 우리 또한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우리도 의미를 잃고 퇴색되어 버리는 게 아닐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 매일이 아니라 가끔이더라도 낯설어질 정도로 그 이름들을 불러보고 그 깊이와 무게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주간에 톡톡 튀는 이슈 업데이트, 한층 더 라이트해진 청춘이들의 이슈 주간지, 위클리 청춘은 여기서 마쳐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MC 로키, 간단 허씨 레몬이었습니다. 안녕.